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가장 오래 일했던 유형 3교대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상근직의 극과 극, 낮에 일하는 외래 상근직과 밤에만 일하는 나이트킵, 야간 전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놀랍게도 저는 이걸 모두 다 해봤답니다. 또 제가 썼던 수면 꿀템 소개도 얘기해드릴 테니까 부디 끝까지 봐주세요. 2015년부터 3년 동안 정신과 납병원 외래 내려가 있을 때는 상근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땐 8시 일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였어요. 외래는 인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7시 50분 정도 출근을 했죠. 근데 저는 상근직 자체가 썩 편하지는 않았어요. 3교대 할 때 데이 5개 이렇게 붙어있으면 느악하잖아요. 나 수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하고. 그만큼 자주 나오지도 않고 보통 연속으로 한 3개 4개 하면 오프 나오고 아니면 데이 이브 이런 식으로 중간에 꺾이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외래는 월화수목금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매주 너무 피곤한 날 퇴근해서 깜빡 1시간 잠들어 버렸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주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져서 새벽 3시에 재수면해서 서너 시간 자고 피곤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미친듯이 졸리고 난리 나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쉬는 건 좋은데 3교대 하면서 어딜 가도 널널한 평일에 다니다가 백화점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차가 왜 이렇게 밀려? 웨이팅 무슨 일이야? 이런 거 적응 안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 데이 끝나고 다음날이 이브닝일 때였는데 그땐 졸리면 마음껏 꿀 같은 낮잠을 잘 수가 있었거든요. 알람 맞출 필요도 없고 억지로 누워있을 필요도 없고 쉬는 날도 오롯이 쉬는 날일 수가 없는 게 오프의 끝에 어떤 근무로 들어가는지를 내내 신경을 써야 돼요. 3오프 다 하면 맘 놓고 먹고 놀고 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프 끝나고 데이로 들어가면 너무 늦잠 자지 않게 해야 마지막 날 고생을 덜 하니까. 근데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도 막상 마지막 날 밤에 9시에 잠 안 오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 잠 조절하는 게 진짜 업무의 일환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나이트 때는 뭐 기대를 좀 안 하게 되긴 하죠. 잘 자면 감사한 거고 못 자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데이 이브닝 때 밤을 꼴딱 새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도 나이트 때 낮을 꼴딱 새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가 힘들다 하는 거겠고요. 근데 저는 데이 때 그 몇 번 알람 못 듣고 헐레벌떡 뛰어간 게 너무 트라우마틱했는지 데이 전날 잠 못 자는 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밤에 일하는 거 자체가 엄청 힘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데이 이브닝처럼 수시 처방이 막 나는 것도 아니고 정신과는 밤에 다 재워야 하니까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제가 야간 전담을 해보겠다 해서 지원을 했어요. 돈도 많이 받고 쉬는 날도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간 전담 했을 때 나이트 수당이 한 달 100만 원 좀 안 되게 나왔는데 원래도 나이트 5개 하고 4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오프도 한 절반은 쉬지 않을까 기대한 거랑 다르게 많이 쉬면 13일, 14일? 전 야간 전담 하면 막 몰아서 일하고 쉬는 거 붙여서 여기저기 여행도 팡팡 다니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범표가 그렇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야간 전담 하면서 초반엔 잠을 좀 잘 자기는 했어요. 제가 불안해하는 데이 전날이 없어지는 거니까. 나이트킵 시작하면서 저는 아예 낮밤을 바꿔버리고 살았어요. 오프 때도 낮에 잤어요. 상근직처럼. 쾌적한 수면을 위해서 집에 원래 있었던 암막 커튼 뒤에 유리창에다가 암막 뽁뽁이 붙여서 진짜 그냥 암실을 만들어 놓고 나이트는 데이처럼 알람 못 듣고 잘 때도 없었고 또 웬만해서는 범표가 안 바뀌니까 핸드폰도 이때부터 무음으로 해놓고 잤어요. 혼자 살아서 낮에 특별히 깨울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잠 조절하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햇빛을 안 받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서 그런 건지 그 당시에 제가 좀 번아웃이 왔던 시기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나이트 전담하면서 잘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너 그때 좀 디프레시브해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햇빛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하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낮에 어디 가거나 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전히 12시간이 바뀐 상태로 해야 하니까 되게 적응 안 되고 낮에 어디 가면 너무 막 눈부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돈도 기껏해야 한 5, 600 정도 차이였고 1년 이상은 더 못하게 하고 해서 다시 3교대로 돌아왔는데 체력 관리나 이런 거 좀 신경 써가면서 하기에는 한 번 정도 해볼 만은 했던 경험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는 죽어도 햇빛 받으면서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은 추천하지 않고요. 실제로 나이트 전담이 잘 맞는 사람은 여러 번 하기도 하더라고요.
3교대 하다 보면 수면장애가 거의 자동으로 따라와요. 말 그대로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잠을 조절해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는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일단 환경 조절. 3교대 하는데 통창 활짝 열어놓고 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암막 커튼은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 근데 암막 커튼도 한 겹 가지고는 사실 100% 차단이 안 돼요. 확실하게 불 끄면 아무것도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암실을 만들기에는 암막 시트지가 최고입니다. 암막 뽁뽁이도 빛 차단은 잘 되는데 창문을 열 때마다 창문 사이에 있는 뽁뽁이가 밀리더라고요. 암막 시트지 유리창에 붙이고 암막 커튼까지 치면 밖에 해가 떠 있는지 졌는지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놓고 안대까지 썼어요. 안대가 또 이 눈이랑 코 사이 틈으로 빛이 들어오거든요. 머리가 쪼이기도 하고, 그래서 찍찍이로 조절해서 코 옆에도 막아주고 하는 그런 좀 비싼 안대를 썼어요. 메구리즘 온열 안대 같은 것도 낮에 잘 때는 빛을 못 막아줘서 좀 그런데 겨울에 밤에는 가끔 썼고요. 동생이랑 같이 살 때는 동생이 아무리 조심조심 다녀도 소리가 신경 쓰이거든요. 그럴 땐 가끔 귀마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하면 좀 불편해서 잠들기까지가 오래 걸리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전동 침대. 제가 이걸 2018년에 외래에서 병동 올라와 3교대 복귀하면서 샀거든요. 그 침대 머리 각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거요. 그때 가격이 한 570만 원 정도 하는 걸 무슨 행사에 쿠폰 엄청 먹이고 해서 제가 420만 원 정도에 샀는데 손이 후덜덜한 가격이었어요. 거의 제 한 달 월급이잖아요. 근데 전혀 후회하지 않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침대에 잘 안 있고 잘 때만 침대에 눕는 편이었는데 그 전동 침대 사고 나선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이 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긴 해요. 원래 침대에서 책도 잘 안 봤는데 침대에서 책 보기 너무 좋고요. 다리 붓고 피곤한 날에는 다리 올리고 자기도 좋고, 뭐 먹고 바로 누워야 하는 나이트 같을 때는 머리 좀 올리고 자고 하는 게 그 해 제가 제일 잘 산 걸로 강추합니다. 전동 침대면 기계 소리 같은 거 나는 거 아닌가, 나 그런 미세 소음에도 예민한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작동할 때만 윙 하고 소리 나는 거고, 가만히 있을 땐 소리 안 납니다. 전기장판 같은 소리 안 나요. 나 무슨 전동 침대 파는 사람 같은데 저는 조금의 지분도 없습니다. 베개도 중요하죠. 원래 그냥 아무 베개나 쓰다가 템퍼에서 전동 침대 사면서 베개를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모양이 이상해서 처음엔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나는 공주님 침대나 호텔 침대 같은 나만의 로망이 있는데 얘는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근데 누워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특히 제가 옆으로 눕거나 뒤척일 때가 되게 많은데 이게 홈으로 어깨가 쏙 들어가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옆으로 많이 눕는 사람들은 바디필로우나 안고 자는 베개 꼭 있어야 합니다. 안정감이 달라요. 베개 중에 또 추천할 만한 게, 저도 트위터에서 RT 타는 거 보고 산 거였는데 젠틀리머라고 국산 베개가 있거든요. 라텍스는 아니고 약간 특이한 스펀지 비슷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모양도 독특하게 생긴 건데 어쨌든 그것도 참 잘 왔어요. 어떤 날에는 이게 편하고 어떤 날엔 저게 편하고 해서 베개를 2개, 3개씩 놓고 돌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하고 앞구르기 뒷구르기를 해도 잠을 못 자는 날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루 이틀 잠 안 잔다고 사람 안 죽는다. 일도 정신 떡 차리고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더라. 존버 하다 보면 언젠간 퇴근할 수 있다. 간호사 중에 수면제 처방받거나 하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처방을 받아본 적은 없고, 엄마가 갱년기에 잠 안 온다고 처방받으신 스티럭스, 자낙스 이런 걸 여행 가거나 했을 때 너무 잠이 안 와서 몇 번 주워 먹어본 적은 있었어요. 약 노나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잔소리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사람이라서 확실히 약을 먹으면 잠을 더 편하게 잘 수 있었는데 저는 굳이 처방까지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진 않아서 그럭저럭 지냈는데요. 가족이랑 같이 살거나 해서 환경을 충분히 조절하실 상황이 안 되시거나 수면으로 인해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시거나 하는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망설임 없이 저희 정신건강의학과로 오시면 편안하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이것도 뭐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역시나 제약회사 쪽에도 아무런 지분이 없습니다. ASMR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싱잉볼이랑 물 흐르는 소리 이런 거 가끔 들었고요. 그 다큐 중에 누구도 끝을 본 사람이 없다는 우주의 신비를 찾아서 이런 것도 틀어본 적이 있네요. 저도 끝은 못 봤습니다. 거의 최면을 걸더라고요. 막 태양의 흑점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안드로메다가 빙빙 돌려고 하면서 수면에 도움이 된다 하는 필로우 미스트나 오일 같은 거는 아무래도 냄새가 취향을 타다 보니까 별로였고,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데 향이 좀 안 센 거 있죠. 히노키 냄새 같은 거 나는 거나 포근하게 파우더리한 그런 것들, 향수를 뿌리거나 조그마한 스톤 디퓨저 있어요. 분리해서 파는 이쁜데 겁나 비싼 거. 근데 그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서 침대 옆에 놓고 은은하게 향기 맡아가면서 자는 것도 좋았고요.
이웃집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타트체리 젤리를 만들어줘서 그것도 엄청 먹었네요. 타트체리가 결국은 멜라토닌 성분인데 멜라토닌은 속효성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서 자기 전에 한 2시간, 3시간 전에 저는 막 3개씩 뜯어먹고 그랬거든요. 성분 때문인지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면제처럼 졸음이 확 오고 이렇다기보다는 먹었을 때 좀 푹 자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스는 진짜 시고 떴고 맛없어서 겁나게 먹기 힘드니까 드실 거라면 젤리 형태로 된 거 추천합니다. 근데 앞구르기 뒷구르기 해도 못 자는 날이 있댔잖아요. 그런 날에는 아무리 깜깜하고 조용한 방에서 타트체리 한 다스를 먹고 스톤 디퓨저를 놓고 베개를 10번을 바꾸고 ASMR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못 자는 거예요. 그런 날은 에이 그냥 시원하게 날밤 까지 뭐 출근만 제대로 해서 사고만 안 치면 그만이지 뭐 하고 차라리 마음을 놨어요. 의식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 누워있는 게 고역이긴 한데 나는 지금 충전기에 꼽아놓은 핸드폰이다, HP 충전 중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수면하는 거에 한 90% 정도는 비슷하게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까무룩 잠들면 땡큐인 거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호사의 3교대와 상근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퇴사하고 쉬면서 되게 이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처음엔 그냥 이래도 되는 건가?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다가 내가 3교대 하는 걸 주위에서 진짜 힘들겠다 하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렇구나. 이게 정말 많이 힘들고 잠 조절하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맞았구나 하는 걸 오히려 나와놓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는 임상을 떠났지만 앞으로 간호사들의 교대 근무에 대해 더 많은 보상과 더 나은 처우가 있기를 빕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나만의 꿀팁 혹은 꿀템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정신과 간호사 그리고 정신과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